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정말 잘 갔죠. 어제 같은 상황이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일단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2,560선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87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시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풀어봐야겠죠.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은 IT 투톱은 약간 엇갈린 모습 나타냅니다. 어제 아무래도 각각 3%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의 약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소폭의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다 같이 강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좀 쉬어갑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어제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 다 같이 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확실히 좀 사뭇 다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던가 해운같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잘 가는 쪽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머니맵을 봐도 알겠지만 이 조선이나 해운주는 시장의 흐름과 정말 관계없이 하반기 들어서 더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 넘게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조선, 해운 계속 잘 가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잖아요. 하반기에 어느 쪽을 보는 게 좀 더 안전한 선택일까요? 조선입니다. 네. 끝입니다. 끝인가요? 네. 네. 일단 해운 쪽은 오늘 보니까 흥하해운 이런 네. 게 급등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런 흥하해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가장 체크해야 될 게 BDI인데 BDI 지수 한때 또 최근에 1000 깨졌다가 다시 1000에 네. 올라오는 등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해? 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LNG 액체 운반선 쪽에 강점이 있긴 한데 흥하해운이 벌크선 쪽에 뭘 끌고 가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싸니까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아마 또 해운 쪽에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HMM 같은데 HMM이 일단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지분이 정부 쪽에서 한 40% 갖고 있는데 이쪽이 매각 공고가 이달 말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20% 정도의 지분과 함께 매각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들이 항상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죠, HMM은.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매각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금보다는 당연히 비싼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모멘텀 정도니까 그걸 가지고 8월 말까지 해서 한번 좀 올라온다. 그러면은 아직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았는데 주가가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를 한번 이용해서 보유자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조선은 그냥 조선입니다. 네. 조선의 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선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이 오른 건 또 사실이잖아요. 네.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탑픽으로 볼 만한 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이 될까요? 아니면 어느 쪽을 보세요? 네, 잘 가는 게 더 탑픽이겠죠. 네. 네,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탑픽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이고 그리고 네. 또 게다가 아직 독이 다 찼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같은 높은 신조성가 지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쪽이 맞는데 좀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반대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조정권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좀 적당한 쪽은 삼성중공업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보시되 내년 정도까지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중기적인 전략들 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조선 기자재 쪽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피팅 밸브부터 나오는 또 이제 동성화인텍 관련된 또 이제 본행제 이런 쪽들도 관련이 있는데 오늘 잘 알려지지 않은 또 조선 관련 기자재 모멘텀 있는 회사도 잔금 해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깨알로봇까지? 잠시 후에. 네. 네. 그러면 저희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이 잘 가는 쪽이 여전히 탑픽이겠지만 좀 눌릴 때를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나올 기자재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될 텐데요. 동진세미캠입니다. 주가 잘 가다가 하나의 또 뭔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있다라는 그런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일단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좀 미끄러지다가 일단 오늘 장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동안 거의 일주일 내내 쭉 빠졌었거든요. 네. 지금 일단 돌려섰는데 이렇게 급등락이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뭐 네. CB도 있고 뭐 BW도 있고 증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의 용도입니다. 어디다 쓰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어떤 단기 물량의 부담에 대한 부담보다 그만큼 신사업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본다라고 되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변화 한번 위축이 심하게 들어왔다가 특히 최근에 거의 다 이랬었죠. 대부분의 반도체 쪽들 괜찮아라고 하다가 낙폭이 좀 컸다가 단기 낙폭 컸다가 좀 또 회복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나왔던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업황을 더 먼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앞으로 체크하고 보야 될 종목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지금 변동이 무지 커 있습니다. 이럴 네.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 보면 또 매물 부담이 약 한 41,500원, 41,000원대 또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기다렸다가 다시 한 4만 원대 전후에서 대응하시는 게 4만 원대 밑에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가장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또 EUV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포토레지스트리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4만 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번 또 악재를 만나면서 살짝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4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리뷰 가져보려고 합니다. 6월 7일이니까 거의 뭐 한 달 전쯤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태웅은 뭐 매일같이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도 시가 기준으로도 16% 가까운 수익을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목표 주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를 업그레이드 시키실 건가요? 팔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팔지 네. 말고 그냥 더 끌고 가셔야 될 오, 종목입니다. 네. 네, 그만큼 지금 시류에 딱 맞는 종목이고 그때 말씀드렸던 조선기자재 쪽과 원자력 쪽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조 회사들이 그동안에 업황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었던 측면들 쪽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대표적인 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까지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한 25,000원대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또 보유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거든요. 상향해서 25,000원 정도 설정해 주셨으니까 저희 시간에 지속적으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게요. 오늘 또 앞에서부터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 산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차가 다시 달리는데 잘 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품은 과연 뭐가 될까요? 우리 산업일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열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열 관리 시스템을 하게 되면 딱 한 종목이 있죠. 한온 시스템. 네, 네. 이 회사가 부각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턴어라운드 돼서 확장세가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산업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차량용 열 관리하는 공조 시스템 그리고 또 전장 부품 쪽도 보면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뒤에 보면 자동차 뒤에서 따라라라라 하면 뒤에 그 네. 나오는 그 뒤에 봐주는 그 네, 센서들 맞아요. 네. 네. 그런 쪽도 많이 이거 화물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뒤에 가는 이제 뭐 후방 보조 센서 같은 경우도 있으면서 홈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출에 의미 있게 차지하는 쪽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그래도 앞으로의 답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산업이 더 좋다 얘기를 주셨어요. 한온 시스템 사실 좀 덜 오른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부품주 중에서도요. 자, 우리 산업의 두 번째 매력은 뭘까요? 바로 고객사가 많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테슬라 관련주 그러면 일단 좀 먹고 들어.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회사의 매출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게 HVAC 관련된 네. 액추에이터 쪽입니다. 이쪽이 테슬라 전 모델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가 잘 팔리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게다가 여기뿐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에 양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연간 한 30만, 35만 대, 6만 대 정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연간 200만 대 팔고 거기다 사이버 트럭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전 물량 공급하는데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확장이 결국에는 이어지는 변화 왔었을 때는 매출이 한 20%는 담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히터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부품들 강자입니다. 대표적인 히터 컨트롤 언셈블리가 24% 정도 되고 또 PTC COD 히터가 관련된 여러 관리 부품이 매출이 한 16% 되다 보니까 거의 합치게 되면 40%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조 관련된 쪽에 강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히터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자동차의 열 관리 쪽이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자동차 회사에 납품했던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렇게 여러 회사들에 납품하고 있어요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경쟁력으로 나올 수 있겠죠. 스텔란티스부터 상하이 자동차 니오 그리고 또 테슬라에는 모델 SX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쪽에는 24년부터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쿨런트 히터라는 쪽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온도가 겨울에 충전하게 되면은 또 배터리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네. 이를 관련돼서 온도 저하가 되면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대표적인 성능 저하 방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성과는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경쟁사가 없다. 그러니까 좀 독보적이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흑자 전환이 될 텐데 네. 전망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해외 법인 쪽에서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조지아 공장이 조기 완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 나오게 되면 이제 미국에 대응하는 여력들이 높아지겠죠. 슬로바키아 공장도 지금 진행되는데 벤츠, 폭스바겐 납품하고 있다. 뭐 될 만한 회사 다 들어가네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아마 이런 이력들이 앞으로의 성과를 끌어낼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 매출이 지금 한 37% 정도 늘어서 5천억대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한 영업 마진 한 5%, 6% 정도 따지게 되면은 한 250억, 300억 정도 예상하는데 흑자 전환 쪽으로 다가서고 이게 그대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영업 레버리지까지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시총이 2,200억 정도쯤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고 이게 아마 내년까지 나올 실적에 대한 분위기까지 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들어와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장 쪽에 나오는 공조 히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봉을 보면 많이 올라와 있죠. 네. 월봉을 보십시오. 많이 오. 올라왔을까요? 라고 봤을 때 아직 이제 아. 출발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부진을 털고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월봉상의 지난 고점대 부근 32,000원, 35,000원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가 19,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애경케미칼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변신, 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화학의 강자죠. 뭐 애경케미칼 뒤에 케미칼이 붙었잖아요. 네. 이 부분부터 먼저 본업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화학 쪽이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네. 요즘 화학 쪽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좀 더 특화된 부분들이 좀 많고 그러면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예전에 애경 화학이 있었고 AK 캠텍 이런 회사가 네. 합병되면서 좀 더 덩치가 커졌죠.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는 구조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뭐 가소제, 합성수지 이런 쪽 부분부터 생활화학 쪽의 계면활성제 뭐 이런 일반적인 범용 화학 쪽이죠. 네. 정제 글리세린은 국내에서 마켓시어 1위입니다. 세정제 들어갈 때 쓰는 그런 쪽이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단열재 쪽이 있는데 단열재 쪽이 샌드위치 판넬과 관련된 쪽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어디 납품하냐면 동성화인텍에 납품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조선기자재 쪽에서 동성화인텍이 수주가 늘어나고 그에 네. 따라서 변화가 나왔을 때 이런 단열재 부분들도 성과를 내는구나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가 또 애경하게 되면 저희가 빠지지 않는 게 바이오 디젤이죠. 이쪽에서도 아마 의무납품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확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세세하게는 화학 쪽이지만 그냥 아유 뭐 화학 업황 안 좋아 아니면 중국 쪽 바라보는 거 이거 안 돼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부분들은 많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우리가 이제 화학으로 봤을 때는 좀 지나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지만 그런 여러 부진한 요소들을 지금 뭐 전기차라던가 앞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로 상쇄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볼 텐데 이게 바로 이제 전기차 소재 기업으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관련주라면서요? 네, 2차 전지 밸류는 전혀 없는데요. 네, 아무리 좀 너무 화학 쪽을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한번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아마 하드카본 응급제 쪽에서까지 보통 흑연이 있죠. 흑연을 코팅해서 연료 쪽으로 나갈 때 대표적인 응급제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게 가장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온에 납품하는데 지금 연간 1000톤 정도 캡하는데 더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쪽은 나중에 나트륨 배터리가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게 되면 또 수혜를 받는 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실리콘 응급제죠. 앞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데 실리콘 응급제 바인더 쪽은 삼성 SDI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실리콘 응급제 채택 그러면은 누가 가장 수혜를 볼까요? 그러면 납품하는 애경케미칼이 그렇죠.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모멘텀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덕분인지 최근에 또 이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네.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보면 뉴스 기사 중에서 이제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는 자사주 계속 판다. 네. 스탁옵션으로 받았던 거 매물 나온다라고 보는데 자사주 매입 그러면 보통 주가가 내부자가 판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거 주가 앞으로 그렇죠? 별로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나쁜 것 같지 않고요. 게다가 자사주 매입은 총 발행 주식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비중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은 작년에 레벨업된 수준 그대로 나와서 이어지는데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성과가 나왔었을 때 밸류가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직전 고점 때는 최소한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3만 원대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충분히 넘어서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 알차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